민주당은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해가지고 네. 지금 네.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유부단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드디어 결기를 발휘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사람들과 연쇄회동을 가지면서 이른바 3인 빅텐트가 과연 쳐질까? 예. 빅텐트가 이루어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관측들도, 가능성 문제도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딱 긋고 나섰네요. 네. 오늘 YTN 인터뷰를 보면은 네. 이재명 만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진 게 워딩이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는 수위가 달라졌어요. 예. 표현이 사실 이낙연식 표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시절부터 국무총리 시절에 왜 뭐 공격을 당했을 때 아주 뭐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근데 정치인의 이낙연도 비슷했어요. 사실 정치는 또 달라져야 될 어떤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싸울 땐 제대로 싸워야 되고, 네. 강한데 강경해야 되고, 이슈를 몰아갈 때 한번 쫙 몰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경선에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이번에 이낙연이 좀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집요하게 이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이슈에서 매일같이 기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또는 인터뷰를 얘기합니다. 이러다 보면 일관성 있게 무엇인가 이 정치인의 아우라가 생기거든요. 이낙연이 이전과 다른 어떤 아우라가 보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표현의 수위가 달라졌어요. 네. 표현의 방법도 달라지고요. 굉장히 세졌습니다. 세죠. 이낙연답지 않고. 예. 그리고 세졌다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집약적이라는 거예요. 모호하게 비유를 하고 뭐 아니면 뭐 이건가 저건가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엄근진을 벗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지금 뛰쳐나가서 신당할 거야. 나한테 지금 뭐 만나자고 하려면 뭔가를 갖고 와. 이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던진 말이거든요. 그 뭔가를 갖고 와라는 게 뭡니까? 공천권이죠. 예를 들어서 이낙연과 관련돼서 누구 해서 몇십 명은 절대 안 건드릴게요. 공천 시켜드릴게요. 뭐 저는 이런 공천 이상으로 네. 우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퇴진을 해라. 그렇죠. 당신 가지고는 사법 리스크가 크니까 총선에 당신 같은 얼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 지금 네. 새 총리, 네. 다 총리를 지낸 분들 아닙니까? 네네. 지금은 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의 민주당이라든가 노무현 민주당도 아니고 완전히 이재명 사다가 됐고, 그렇죠. 이런 민주당, 이런 민주주의가 질식되는 민주당은 처음 봤다. 그걸 바꾸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깃발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가 그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고 자신의 워딩들을 계속 이슈에 몰아간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뭘 갖고 와라 하는 게 바로 이원욱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저 지금 신경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민도 아니 대표가 만나려면 뭐 뭔가 확실하게 언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의 어떤 또 공천권을 가장 기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특히 윤영찬이라든지 뭐 이런 저격수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에 대한 뭐 이야기였고요. 결국은 어쨌든 어떤 것도 들을 수가 없다. 난 신당을 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재명 사퇴. 이게 왜 돌아올 수 없는 뭐 레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협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 나 사퇴할 테니까 들어와줘라고 이재명이 말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YTN 인터뷰에서도 사진 한 장 찍고 단합 한 척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재명 측에서 일종의 회동 요청을 간접적으로 표명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현재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뜻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배경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느냐. 네네. 그렇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러나야 한다는 네네. 것이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국가의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어느 시점까지도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그런 전 대표의 캐릭터와 지금까지 왜 우유부단함, 결단력이었고 마지막 순간에 언제나 꼬리를 내리고 이런 모습들을 언제나 봐왔기 때문에 에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에휴, 얘네들은 좀 살려줘, 이 사람들은. 그럼 내가 타협해줄게. 이럴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어떤 단서들이 있어요. 네. 일단 이낙연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행동,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외연도 굉장히 넓어지는 건 뭐 김종인 만난 건 공개적이지만 지금 뭐 물밑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내 이낙연이 다 독대를 요청을 해서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정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당내에 뭔가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구나. 거의 뭐 그 어느 건물, 여의도 어느 건물에 몇 호, 거의 그것까지도 거의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사실처럼 정가에 돌고 있어요. 그런데 정세균 네. 전 총리도 사실은 그동안 쭉 침묵을 지켜왔는데 네. 이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사람이 이현우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옛날 상식과 원칙에 예. 참여하고 있는 네. 분이 이현우 의원인데 이현우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전달을 했는데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네. 뜻이. 네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네. 그러니까 이현욱 의원이 정세균 총리한테 아마 허락을 받아서 언론 인터뷰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정세균 총리도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세균 총리의 입장은 사실 이현우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가 된 게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죠. 정세균 전 총리는 사실상 김부겸 총량은 또 다른 입장으로 거의 전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김부겸 총리는 그래도 자기 얘기를 한두 번 하고 뭐 했었습니다만 정세균 총리는 자기의 사실 개파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들. 예. 뭐 최재성이니 뭐니 누구 해서 옛날에 문재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그러니까 여의도로 올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세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때 정세균이라는 정치인이 자기의 계파를 해체시키면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문재인 쪽을.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로얄티가 있는 어떤 핵심적인 정세균파의 의원들이 지금 확실하게 남아 있느냐? 그건 좀 고개를 갸웃거리긴 해요. 하지만 이현우 의원이 의미 있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어쨌든 정세균 총리도 지금 상당히 사태를 관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도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늘 비주류가 있기 마련인데 그걸 무시하고 짓밟으려 하는 모습, 그게 당의 민주주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현욱 의원이 전하면서 뭐 이것은 이현욱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그 세 분의 총리들이 연대를 해서 당을 만든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정당은 이제 개딸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현욱 의원도 그래도 재선 의원이나 되고 그동안 예. 꾸준히 반 이재명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러한 세 분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이런 세 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자기 이야기를 빌려서 이렇게 나타낸 것 아니냐. 꼭 볼 수도 있죠. 그럼요. 이게 지금
저는 신당 얘기가 모호해졌다가 굉장히 이 휘발성 있게 프라임 점화된 가장 첫 번째가 3명의 총리 이론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전까지는 이낙연이라는 혼자서 사실 혼자 그런 어떤 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뭐 사람들에게 자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시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사실 선입견으로 많이 작용한 것도 맞고요. 끝까지 갈 거냐라는 의심이 많았는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부건과 나중에 정세균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독대를 했다. 셋이 함께 모이진 않았지만 이게 알려지면서부터 이호근 의원의 이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총리 굉장히 그 존경을 받았거나 어쨌든 사람들에게 아유 총리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의 사실상 TK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지역구에서 거기서도 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도 나가고 대구 의원도 나가고 끝내 대구 의원이 돼서 깃발을 꽂았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고 또 뭐 정세균 총리 아시다시피 되게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온건하고 그리고 의회주의자. 예, 그렇죠. 뛰쳐나가는 때마다 아이고 이건 의회 타협과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고 보면 이 세 사람이 무엇인가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행보만 보이더라도 야 질적으로 다르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상황.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진짜 손을 잡든 안 잡든 간에 이 정당이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하나의 어떤 이 화산이 끓고 있구나. 그렇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또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게 선거제도거든요. 선거제도. 병리평. 이 병리평과 관련돼서 이것만은 안 돼라는 명분을 딱 줘버렸어요. 그렇죠. 이재명이 그 병리평 옹립하면서 옹호하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억눌렀던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병리평이라는 말 한마디로 탁 제거가 돼서 그냥 팡 하고 솟아오르는 느낌. 그 굉장히 지금 역동성 있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신당의 세 분이 어떤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른 이야기고 이낙연 전 대표도 거기까지는 전혀 아직은 서로 의견을 나눈 바는 없고 다만 현재의 당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는 지금 세 사람이 일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당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총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의 어떤 타협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 사람이 연대를 할지 두 사람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낙연 입장에서는 뭐 정세균은 호남하고 겹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김부겸 전 총리가 신당에 합류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영호남 결합과 함께 뭐 달빛 연대라고 합니까? 달구벌과 광주 빛고울 달구벌과 빛고울의 달빛 연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만약 가능한다고 한다면은 신당이 상당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봅니까? 3인연대. 실제로 가능성을 얘기하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보태거나 혹은 그걸 내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렇게 찬성함에 한해 뭐 이런 정도의 응원까지는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세력이 있어야 돼요. 세가 있어야죠. 제대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력은 딴 게 아닙니다. 현역 의원입니다. 현재는 원외가 아니고 현역 의원들의 세가 최소한 뭐 교섭단체 정도의 이상의 세가 형성이 돼서 그야말로 저 반대표 던졌던 그러니까 그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로 갔던 30명이 고스란히 진짜 나온다. 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세균 전 총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거리를 두고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등장했다고 해서 갑자기 정세균계가 뭐 여기 있다 이재명계로 간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저 보스 왔다 그러고 다 뛰쳐나왔어요. 밑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적어 보이거든요. 이미 개파가 흩어진 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상황이라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파괴력은 있다. 이낙연 혼자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당만 만든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옛날에 35석 네. 그게 못 가거든요. 왜냐면 국민의당 35석은 물론 거기에는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호남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정치인들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뭡니까? 안철수라는 그래도 문재인과 대적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잠재 지도자가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시너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연합해서 뭔가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호남의 상징성 갖고만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 김부겸 네. 전 총리가 거기에 연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플러스 알파가 엄청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은 크지요. 그리고 명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그런데 반 이재명 쪽 이런 정도의 중도 세력들은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손을 잡았다. 이 당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고 마음이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나서가지고 분열은 필패다. 네. 이런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와 단합을 통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이거 자칫하다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런 삼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동의 가능성을 지금 크게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낙연 대표한테 선물도 줬잖아요. 그래서 사전 선물, 즉 이낙연 전 대표 그 축출, 그러니까 제명해라라는 그 당내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원 게시판에 그 청원을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이건 사실 또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게시판 원래 그래요. 막 별의별 친문 대깨문하고 개딸들하고 맨날 청원하고, 그런데 한 번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삭제하라고 직접 내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언제나 개딸들 하는 건 늘 그냥 말로만 그렇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개딸들의 뜻에 거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진 거예요. 난 이렇게까지 했어. 나 맞나?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리더십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통 크게 막 달려가고 나랑 같이 해요 라고 할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지 정성호 의원이 또 나섰어요. 이른바 친명의 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공천의 불이익은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또 그분들 세 분 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뿌리나 다름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신당을 창당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연대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이른바 명락회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데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해법까지도 다 내놓은 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바라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공천 문제다라는 시각에서 공천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 하는데, 사실상 이게 공수표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천이란 건 정성호 의원이나 혹은 친명계 일부가 공천 분명히 줄 거예요 라고 해서 공천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비명계의 누구누구는 전략 공천이니까 무조건 안 돼 라고 했다가는 친명들이 지금 벌써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가 지금 거의 립 서비스에 불과하지 공천을 확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리고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가 쏟아낸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재명, 이낙연 간의 어떤 극적인 절충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결국 이낙연은 신당 쪽으로
이렇게 싫든 좋든 그렇죠.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네. 신당을 만들려면 아시다시피 지금 1월 초까지는 거의 뭔가 밑그림이 거의 다 나와야 그래야죠.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아직도 간을 보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는 이미 끝나버린다. 1월 초순에는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창당 주비부터 뭐 사무실부터 이런 것들이 딱 나오려면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차는 떠났다. 결국 12월 중에 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은 그 타협이라는 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되지 않겠느냐. 크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직 사퇴, 네. 그리고 개딸과 절연,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천에 대한 적정한 지분 약속, 네. 이런 것들 중에 뭐 어느 정도까지가 타협의 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그 지난한 문제에 대한 타결이 어떤 절충점이 만들어질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